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된 코인은 XRP,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시면 역사적인 평균치를 따를 것인가, 2월 28일 날짜 목표 가격을 공개하겠다. 자, 이 뉴스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이 XRP가 역사적으로 얼만큼의 고점이었고 얼만큼의 저점, 이 평균치가 2월 28일 날짜 그 평균치가 맞춰지면서 목표 단가를 설정하겠다 라는 부분이죠. 자,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코인이 리플 XRP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할까? 리플은 SEC한테 엄청난 압박을 당했고 지난 미국 정부 내에서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바로 리플 XRP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XRP 코인에 투자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XRP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 내용 보시면 리플, 미국의 연준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리플의 유동성 폭증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부분이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미국 연준은 누굽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어제 날짜 CPI가 발표하면서 시장을 또 한번 출렁거리게 만들었죠.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 그러한 부분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인하를 늦춘다는 건 시장에 굉장한 타격점을 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은 금리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도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신에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같이 주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악조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 연계된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해당되는 패드나우가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하고 있고 현재는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에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리플과 어떠한 연결관계냐? 패드나우가 직접적으로 리플이 공식적으로 서비스 업체에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수의 패드나우 파트너 기업들이 이미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되는 자금들이 쏠려져 들어올 가능성, 유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소폭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시점, 비트코인 또한 파월의 연준 의장이 금리의 신중론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변동성을 갖고 왔던 계기를 만들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드려봐야 되겠죠. 자, 어제 날짜 발표했던 CPI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해당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월 12일 어제 밤 10시 30분 나왔거든요. 예측치는 0.3이었는데 0.4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말한 근원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거예요. 실질적인 물가 지수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소비자 물가 또한 마찬가지로 0.1%씩 다들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냐? 우리가 고래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아이디에 투자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주식시장, 코인시장이에요. 왜 우리가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했던 자금을 뺄 수도 있죠.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래는 어떨까요?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다. 그러면 투자 자금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투자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이 말은 주식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 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고금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투자 시장에 나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CPI가 발표했다. 그러한 부분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가져왔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에서 리플 코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뭘까? 자, 리플, XRP 코인 우리가 패드나우를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이 XRP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CBDC는 뭐죠?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CBDC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할 것이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만 취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리플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죠.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거만으로도 엄청난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달러를 이용해야지만 미국은 더욱더 큰 국가로 성장할 수가 있죠. 왜?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브릭스 연합이 나오면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많아졌죠. 여기다가 사우디까지도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 바로 코인 시장을 잡고 가겠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미국은 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을 지지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같이 적용되어 있죠. 최근 들어 ETF도 많이 나오고 있고 IPO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두 가지는 SEC가 리플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SEC랑 XRP 사이가 좋지가 않죠. 근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SEC 위원장, 기존의 위원장은 퇴임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부분 또한 강력한 모멘텀을 지지받을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리플 코인의 이벤트의 모멘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많이 가져온다.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로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는데 대외적인 이벤트, 최근에 들어선 상호 관세라든지 이 해당되는 부분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대외적인 여건을 정리하고 있지만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외적인 이벤트가 어느 정도 소화하는 시간을 갖는 현재 변동스러운 변동력을 이 박스권 라인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박스권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지받는다. 다시 한번 반등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상관, 해당되는 부분의 상호 관세라든 부분, 이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관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수익관인데 수익관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매도해야 되겠죠? 매도해야 우리의 수익관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비중을 덜어낼 거냐? 100% 모두 매도한다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나누어서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씩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받아도 충분하겠죠. 지금 이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 먼저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9대 은행이 리플 대량 매입할 때 최대 $50의 전망치를 가져가고 있다.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이게 2월 12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9대 은행이 왜 리플 XRP를 대량 매입할까? 이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패드나우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패드나우에 많은 파트너십을 맺었던 금융기관들은 지금 XRP와 이미 기술 제휴를 맺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9대 은행 자체가 XRP 코인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관점을 다시 한번 가져가겠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 받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바로 다 이 부분이 대외적인 이벤트고 이들이 매입하는 시간을 갖고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내부적으로는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올라가면서 높은 단가에 이것을 매집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고래들은 높은 단가에 매집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가, 저점의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말인즉슨 이렇게나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는 부분을 그들은 그들의 매집 구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래들이 매도했다, 고래들이 매집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들의 매매 대응을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국 월가에서는 암호화폐 IPO 붐을 준비하고 있다.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나오고 있다. 자,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매수합니까? 매수와 매집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의 대응 전략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고래들이 매수한다. 고래들이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고래들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 라인에 매집 라인을 구축하는 게 바로 고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매집하는데 왜 안 올라갑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래들이 매집한다고 해서 그냥 끌고 올릴까? 이게 아니라는 거. 고래들은 비중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이 부분들이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급하면 시장가라도 매수합니다. 근데 고래들은 절대로 급하지가 않죠. 왜? 얘네들은 돈도 엄청 많죠. 시간도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린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래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베팅을 하려면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대응하는 게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지난번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 화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이 막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어떤 부분이었냐? 자,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화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있을 때 ETF가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 우리가 고래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수위가 뭡니까? 최저가에 매집하는 고래들의 먼저고 그 이후에 ETF라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온다. 당연하겠지만 XRP 니플 코인을 비교해서 보시면 XRP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그냥 꾸집어 올리면서 매집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매집하는 관점을 가져간다면 최저가를 만들고 움직인다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니플 코인 우리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러면 니플의 모멘텀들을 확실히 알고 투자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니플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이게 지난 10월 달부터 나왔던 뉴스예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말합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우리가 한마디로 은행이라고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리플 XRP가 한다라는 거,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게 바로 리플 XRP다.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XRP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떤 용도로 만들었냐?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지난번 대규모 업데이트 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업그레이드가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는데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어떤 말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왜 기관용으로 설계했을까? 그리고 이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글로벌 9대 은행 또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을 매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했던 그 부분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 무역에서 이용된다.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XRP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수수료를 리플로 이용된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가 되면 될수록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되는 절차를 가져가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 건 XRP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내역이 전혀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흔들리는 과정에 갖고 가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을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지금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 건 XRP 코인이 얼만큼 힘들었는지를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지난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세워지면서 어때요? 당연히 새로운 정책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어떻습니까?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었던 게 지난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들어와서 상승력을 계속 높였던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에 대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미국이 코인을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라는 부분을 밝혔기 때문이죠. 근데 2월 달 들어와서의 조정 구간을 갖고 온다고 해서 거래 대금도 나오지 않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매도를 하고 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입니다.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유 없는 조정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량을 다 매도하고 버린다? 말이 안 되죠. 물론 매도를 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수익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 시점 잡아야 되겠죠. 비중 관리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가져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XRP, 리플 코인은 지금부터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하나씩 가져갈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해당되는 부분에 어떠한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넣어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